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네요. 명절하니까 문득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 S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아는 선배의 지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소개남은 저와 같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남자였지만 서로 이상형이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꼭 은근슬쩍 이야기하셨거든요. 엄마, 아무래도 대기업이 좋기는 좋아. 우리 아내 대기업 S전자 다녀서 그런지 전자제품도 할인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 매년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장난 아니다. 그걸로 이번에 노트북 하나 사려고 아내 덕에 공짜로 사고 되게 좋지? 좋기는 대기업이면 당연히 그 정도 복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도 회사 복지 좋잖아. 어디 리조트인가 뭔가 할인받아서 갈 수도 있고. 아이, 그거는 우리 아내 회사도 다 되는 거야. 아들과 저를 두고 자격지심이 있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드는 눈치 없는 아들 때문에 짜증이 나셨는지 남편을 한번 흘깃거리시더니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런다고 믿지만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남편보다 돈 잘 번다고 남편 무시하면 안 된다. 자고로 남편은 하늘이랬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여자들이 일한다고 해도 남편 섬기는 마음은 늘 그대로야 해. 알겠지,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서로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섬기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아내의 도리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 한편으로 좋아하시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본인 아들이 저보다 딸리니 무시당할까 싶어 제게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시며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자격지심에 저러시나 싶었지만 그냥 아들 기 좀 세워주려고 그러시는 거겠지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과 큰 문제가 없었어요. 또 시누이가 셋인 집이라 걱정했지만 언니나 여동생을 갖고 싶었던 저라서 이왕 자매 생겼다고 좋게 받아들이고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섞이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이 다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머니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신우가 저를 치켜세우며 말하더군요. 오호, 역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스케일이 다른데 우리 엄마 좋겠어. 작년에는 받지 못한 두툼한 용돈 봉투를 다 받아보고 너는 뭘 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이게 다 며느리 돈만 있겠어? 우리 아들이 번 돈도 가치 있는 거지. 어쨌든 너희 둘이 챙겨준 용돈 고맙게 잘 받으마. 에이, 엄마, 언니 말이 맞지. 대기업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보셔서 좋지 뭐. 그리고 언니 회사 포인트 많아서 이번에 오빠 노트북도 공짜로 샀잖아. 뭐? 진짜? 와, 부럽다. 올케 포인트가 그렇게 많아? 그게 계속 얼마씩 쌓이는 건가? 매년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계속 쌓이는 건 아니에요. 한 해 지나면 소멸되어 얼른 써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필요 없으면 우리 집 가전제품 사는 거 도와주면 되겠네. 안 그래도 우리 집 공기청정기 간당간당해서 바꿀 때 됐는데 남은 포인트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 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남은 포인트 드릴게요. 어머, 정말? 이야, 진짜 대기업 다니는 올케 생겨서 너무 좋다. 그럼 나중에 전자제품 부탁 좀 할게. 언니, 저도 나중에 노트북 바꿔야 하는데 그때 언니 찬스 한번 쓸게요.
첫째 신우인 형님과 둘째 신우가 제게 전자제품을 부탁해야겠다며 신나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업무 중에 정말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골라놓은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올케, 내가 이번에 쓸만한 거로 하나 골랐거든. 이거 올케 포인트로 살 수 있지. 내가 공기청정기 모델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부탁해. 아, 형님, 세탁기요? 제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공기청정기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이번에 오빠 노트북 사줘서 포인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요. 에이, 포인트 말고도 할인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우리 대기업 다니는 올케가 좀 내줄 수 있지 않아? 돈도 잘 버는데 내가 아주 우리 올케 덕을 톡톡히 본다. 이번에 좀 부탁할게. 고마워 올케. 제 이야기는 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전화를 끊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도와드리면 빨리 친해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공기청정기 한 대 사드렸습니다. 남은 포인트와 할인까지 다 적용하고 나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진 않더라고요. 형님 댁에 공기청정기가 도착하자마자 고맙다며 전화 주셨고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이왕 선물로 드린 거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잘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형님은 제게 자주 전화하셨어요. 올케, 우리 집에 건조기가 없어서 그런지 수건을 세탁하면 뽀송뽀송하지 않고 눅눅한 게 영 안 되겠더라고. 우리 남편 피부도 건조한데 안 좋을까 걱정되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케 할인되는 걸로 좀 부탁해도 되지. 내가 진짜 우리 올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형님은 제게 전화하실 때마다 늘 가전제품 할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금액이 점점 커지더군요. 아무리 할인을 많이 받아도 나머지 모자란 돈은 늘 대기업 다니는 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시누이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꾹 참고 계속 들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조기라뇨. 거기다 더 부채질하는 건 둘째 신우가 생전 연락 없다가 전화와서는 노트북이 느려서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큰언니만 사주지 말고 본인도 사달라고 징징거렸습니다. 저는 형님과 둘째 신우에게 일이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린다며 전화를 급히 끊었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진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할인되는 거 사용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부탁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거기다 할인 금액 제외한 비용은 다 우리가 냈잖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쌓인 금액이 벌써 얼마인데 형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 거기다 이제는 둘째 아가씨까지. 우리 누나가 대기업 다니는 올케라고 엄청 좋은가 보다. 전자제품만 보면 자기 생각나나? 그리고 우리 돈 들어가는 것만 보면 자기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능력도 없는데 누나랑 동생이 부탁하면 무리지만 자기는 충분히 능력 있잖아. 우리 가족끼리 돈 계산하지 말고 여유되면 도와주고 살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누나가 많이 도와줄걸? 남편은 제 말의 문제점을 모르고 오로지 가족이라면 자기 식대로 좋게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불만으로 쌓였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격지심에 은근히 저를 잡으려 하시지. 형님은 막무가내로 가전제품 사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회사는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데 돌아오는 명절 전에 떡값과 같이 큰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상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같이 둘째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 셋이 모두 집에 있다며 같이 저녁을 먹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또 자격지심을 부리시더군요. 아니, 우리 아들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밥 잘못 먹고 다니니? 아니, 나 잘 먹고 다니는데? 왜? 얼굴이 거칠거칠한 게 우리 며느리가 일이 많아서 잘 못 챙겨주나? 아이고, 이래서 내조에 전념하면 딱 좋은데. 에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걸 포기하고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건 아깝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첫째 신우가 제 편을 들어준답시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신우의 시커먼 속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만두면 앞으로 가전제품은 어떻게 사려고요? 속이 훤히 보이니 얄밉게 보였습니다. 너네 자꾸 대기업 그러니? 물론 들어가기가 힘들겠지만 대기업은 앉아서 서류 일만 하더구만. 우리 아들처럼 직접 현장에서 익히는 일은 안 하잖아. 기술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더 대단한 것 아니냐? 엄마,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이 최고는 최고야. 오늘 우리 아내 상여금 받았거든? 그런데 와, 상여금이 어마어마해. 우리 아내는 상여금도 해마다 받는다고. 우리 이러다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남편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받은 상여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혹시 모르니 입단속을 시켰어야 했는데 상여금 이야기를 들은 첫째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신경 쓰여서 이때부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역시나 첫째 신우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상여금? 와, 진짜 부럽다. 우리 남편도 저렇게 상여금 받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듣기로는 대기업 상여금 장난 아니라던데. 아니, 매년 이렇게 받는 거면 앞으로 돈 모으는 건 그냥 껌이지. 그래서 상여금 받은 걸로 뭐 할 거야? 우리 이참에 가족여행 어때? 가족여행? 그거 좋은데 누나. 우리 가족여행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지? 그리고 어차피 오랜만에 가는 건데 이왕 가는 거 해외여행 어때?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 그래. 그것도 좋겠네. 뭐가 좋다는 건지. 남편은 첫째 신우의 말을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 남편의 꼴을 보니 정말 먹고 있던 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입 닥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차는 것은 작은 신우와 막내 신우의 말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좋다. 안 그래도 여행 가고 싶었는데 우리 해외 어디로 갈까? 그리고 공항 면세점도 들릴 수 있는 거잖아. 거기서 쇼핑해도 되나? 나도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은데 면세점은 할인 많이 된다며. 거기서는 대기업 할인 뭐 없나? 없을걸. 그래도 뭐가 문제야. 우리 새언니 돈도 잘 벌고 부자인데 우리 가방 하나씩 사주실 수 있겠지 뭐. 그렇죠 언니? 정말 둘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서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나를 그냥 호구로 하는 건가 생각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드셨습니다. 그래, 이참에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가자. 다들 대기업 며느리 봐서 좋다고 하는데 나는 막상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구먼. 이참에 한번 제대로 며느리 덕 좀 보자고.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아무런 대꾸 없이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쌓인 것을 다 풀어내며 화를 냈어요.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런데 남편도 정말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본인 가족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며 편을 들더라고요. 야, 너 정말 정없고 이기적이다. 가족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진짜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왕 기분 좋게 받은 거 속 시원하게 그냥 쏘면 될 것을. 너는 참 마음씨를 곱게 써야 해. 속이 좁아도 너무 좁아. 뭐? 내가 속이 좁다고? 정말 속 좁은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나 보네. 속이 좁으면 애초에 신우가 사달라는 가전제품 사주지도 않아. 매년 성과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나중에 아이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열심히 모아야지. 가족 해외여행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거기다 우리 친정은 같이 못 가는 해외여행을 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희 집이 신나게 누이냔 말이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에이씨, 대기업에 돈 잘 번다고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냐? 대기업이면 다야? 내가 그렇게 잘났어? 돈만 잘 벌면 뭐해? 이기적이고 유세 떨면서 남자 기나 죽이는 너랑 누가 살아주냐고. 진짜 나도 후회 막심이다. 엄마 말 들을 걸.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고 말지. 속물인 내 본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알면 참 놀랄 거다. 남편은 제게 되려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누가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지 입으로 저렇게 말을 하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한 제가 등신 같았고 앞으로 이놈을 믿고 미래를 맡길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이대로는 내 인생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이혼하면 시시하잖아요. 제대로 한번 골탕 먹이고 이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행, 평생 잊지 못할 여행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다짐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꿀물을 타주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내가 심했지? 생각해보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여행 일정 다 알아보고 예약할 테니까 기분 풀고 자기가 대신 어머니하고 신우들에게 말해줘. 남편을 살살 달래며 이야기하니 본인도 기대하는 여행이기에 못 이기는 척 기분 풀고 신나하더군요. 여행 가서 뭐 입을지, 선글라스를 하나 살지, 어디를 가면 좋을지 별 고민을 다 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 제 엄청난 복수 준비는 점점 더 짜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른 복수를 실행하고 이 징글맞은 집구석과 헤어지기 위해 저는 빠르게 여행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휴양지 노래를 부르던 남편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행을 괌으로 잡고 그곳의 숙소와 티켓을 모두 끊었습니다. 숙소는 저세상 복수를 위해 최고급 리조트로 잡았고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였고 여행은 4박 5일의 일정이니 시댁에 미리 안내해드리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바로 전화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여행 가는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디데이가 왔고 모두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괌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비행기 타고 이동하느라 피곤하니 숙소 가서 쉬자며 곧장 리조트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고급 리조트에 모두들 신나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진 찍고 난리더군요. 엄마, 이것 봐. 나 내일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려고 선글라스 샀다? 어때? 어울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뭘 써도 다 잘 어울리지. 엄마가 머리 좋고 얼굴 잘생기고 성격 좋게 낳아줬는데 그럼. 대기업 그런 거 소용없어. 사람이 돼야지. 우리 아들이 최고야, 최고. 옳게, 우리도 명품 가방 들고 여행 사진 찍으면 얼마나 좋아. 올 때 사자니까. 그래도 뭐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이해하는데 한국 갈 때는 우리 가방 하나씩 사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꼴값 떨은 그들을 보고 있자니 내 그동안 이것들이랑 뭐하고 지낸 건지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다음 날부터 둘러보고 뭐 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니 서둘러 자자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모두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 모두들 기절하듯 잠들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옷을 입고 제 짐을 챙겨 리조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빠르게 택시를 타고 곧장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제 짐을 다 챙기고 친정으로 빼돌렸습니다. 미리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서 같이 짐 챙기고 정리하는 거 도와주셨고요. 정리하는 내내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시누이들이며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저는 더 똥줄 타보라며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태연하게 전원을 켰더니 엄청난 부재중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말 안 해? 너 진짜 한번 죽어볼래? 나 지금 공항이니까 너 딱 기다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줬거든요. 사실 저는 애초부터 괌으로 가는 티켓만 결제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제 것만 결제했거든요. 거기다 최고급 리조트는 1박만 예약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아침에 없어진 저를 찾다가 체크아웃할 시간이 되어 모두 쫓겨났겠죠. 저는 남편에게 세상 얄미운 목소리로 최대한 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거지라서 돈 없었을 텐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긴 왔네. 뭐 거지? 이게 미쳤나? 그래, 너 때문에 친구한테 체면 구기고 겨우 돈 빌려서 왔다. 친구한테 창피하게 구걸이나 하게 만들고 너랑 결혼한 내가 병신이지.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집에서 딱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 집 아닌데? 왜? 무서워서 어디로 숨었냐? 그러니까 무서운 줄 알면 이딴 미친 짓거리를 왜 하냐고. 이게 뭐야? 너는 연락도 안 되고 리조트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돈도 없는데 엄마랑 누나 동생이랑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게 돈도 없는 거지들이 무슨 해외여행을 간다고 설쳐서 그 고생이야.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니, 지금은 정상이야. 너한테 미쳐서 거지근성 쩌는 너희 가족들한테 시달리다 보니 제정신이 들더라. 집에 가봤자 난 없고 내 짐도 없을 거야. 이미 너랑 다 끝낼 생각하고 정리했거든. 아, 맞다. 집에 가면 나 말고 너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야. 이혼 서류라고. 소파 탁자에 보면 있거든. 그게 널 환영해 줄 테니까 꼼꼼히 잘 살펴봐라, 이 개자식아. 저는 실컷 약 올리고 할 말 다 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통쾌함에 손뼉 치면서 한참을 웃었네요. 남편은 저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집에 가서 확인해 봤는지 이혼 서류를 들고 우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어요. 여보, 자기야, 나 왔어.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장모님, 장인어른, 문 좀 열어주세요. 자기야,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우리 누나랑 동생들이 자기한테 부담 주게 하고 중간에서 역할 잘 못해줘서 미안해. 난 그냥 정말 자기를 한 가족처럼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여겼나 봐. 자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 그리고 자기도 여행 가서 이런 식으로 사람 놀라게 한 거 잘한 행동 아니잖아. 우리 똑같이 잘못한 거니까 서로 퉁치고 화해하자. 난 벌써 자기 다 용서했어. 부모님과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두드리더니 제게 하고 싶은 말을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하더군요. 부모님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남편에게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지 않으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흔들림 없는 제 태도에 주춤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중은 무슨 나중이냐며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중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와서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너는 어쩜 가족처럼 생각해서 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니? 거기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여행 가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면 어쩌니? 내가 정말 이 나이 먹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괘씸하지만 내가 사과하면 받아주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정말 어른한테 예의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아주 이혼하려고 보니 이 시어머니가 우습냐? 내가 너 때문에 그 타지에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말대답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죄송하다고 말해. 딱 한마디만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으니까. 너 정말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개풀 뜯어먹는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딱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 너나 잘하세요. 저는 나긋한 목소리로 얄밉게 말하고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말고 귀찮게 전화 오는 남편과 시누이들도 모두 차단했고요.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다행히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첫째 시누이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질구질한 이혼 소송이 될까 싶었는데 깔끔하게 매듭짓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제대로 호구 잡히지 마시고 당당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